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동입니다. 일부 유튜브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의 반려를 기적적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하반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이 원시 D램을 수율을 정말 잡았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HBM4에서 그럼 남은 문제가 있죠. 그럼 수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말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원시 D램 반려를 기적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들 개발팀에서도 어떻게 해서 원시 D램의 수율이 잡힌지를 잘 모르고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HBM4와 HBM4E의 수율은 D램이 아니라 적층 공정 그리고 TC 본드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제가 방송을 찍어놨는데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평택 캠퍼스에다가 하이브리드 공정 라인을 건설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가 HBM4에 그 기준 장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원시 D램에서 수율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한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4에서 뭐 본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은 정말 끝났는가가 아니라 삼성의 HBM의 진짜 승부처는 어딘가를 짚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HBM4에 대한 모든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원시 D램, 그 다음에 HBM4, HBM4E, TC본도 셈에 쓰냐 한미 반도체냐 이런 논의를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원시 D램, HBM4E, 4E, TC본도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게임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엔비디아의 코어를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샘플 수준이죠. 그리고 HBM4가 나오는 베라 루빈이 출시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늦어지는 만큼 엔비디아에서는 HBM4의 스펙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원시 D램 문제를 해결했다. 필요 조건은 충족 단계라는 거죠. 필요 조건. 그래서 삼성의 원시 D램 발열 전력 신뢰성 이슈는 구조적 설계 변경이라든가 공정 재정비를 통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가정인데 다음 주죠. 29일 날 삼성전자가 상세 그 실적 발표를 하면 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후에 컨퍼런스 콜이 이어집니다. 결국은 그러한 내용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달에 HBM4용 원시 D램 개발팀한테 보너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대략 한 4억 8천만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팀들이 임직원 대상 개발 과제 목표 달성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제 떠들썩하게 나왔던 거죠. 이것은 HBM3 재설계 성공, HBM4 기반 원시 D램 PRA 통과, 캐펙스 재개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D램은 더 이상 삼성의 HBM 로드맵의 주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HBM4의 개발에 이제 필요 조건은 충족 단계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시 D램은 한 단계 앞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원비를 쓰고 있는 SK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HBM4하고 HBM4E의 수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HBM4에서 소량을 가지고 한다지만은 결국은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는데 대량 생산이었을 땐 과연 어떤 TC본드를 쓸 거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게임이 바뀌는 거죠. HBM4, HBM4E는 16단 이상 TSV 피치가 축소가 되고 11에서 13기가 bps IO, 인아웃이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열이라든가 기계적 스트레스가 급증하죠. 다시 말해서 단일 다이
단일 다이 원시 D램이 아니라 적층 공정 전체 이제 정밀도가 수위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HBM이라는 게 어느 한 공정 D램이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D램에서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게 쫙 잘 맞아야 되고 특히 HBM4 같은 베이스 다이 여긴 또 파운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제품이라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원시 D램이 아무리 좋아도 HBM4, 4E의 수율은 TC 본도가 결정한다. 충분 조건은 아직도 별도의 과제라는 얘기죠. 필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직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TC 본도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 4고 세메스의 TC 본도 이것도 뭐 잘 된다고 해요. 16단 이상은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 세미텍의 TC 본도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당한 양의 그 TC 본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TC 본도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세메스의 구조적 부담이 있습니다. 세메스가 이제 TC 본도를 HBM3까지 대응이 가능했지만은 HBM4 이제 16단부터는 압력이 균일도라든가 미스 얼라이언 뭐 누적이라든가 TSV가 HBM3보다 2배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세메스의 TC 본드를 쓸 것인가 아니면 한미 반도체를 쓸 것인가. 전에 썼던 뭐 싱카와 장비를 이제 안 쓰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메스의 TC 본드는 HBM4에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HBM4에서 버틸 수가 있느냐의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과연 HBM4의 퀄이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 나서 한 2분기 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면 세메스의 TC 본도가 HBM4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높은 수율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한미 반도체 TC 본도의 의미를 볼까요? 한미 반도체 TC 본도는 16단 이상에서 이미 검증된 압력을 제하고 TSV 기반의 HBM에 최적화된 레퍼런스. 하여튼 실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TC 본도 시장에서 본딩기에 가장 모든 검증을 마친 거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SK 하이닉스 HBM4에서 실사용 중입니다. 업계 인식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준을 본다면 HBM4의 수율을 논하려면 한미 반도체의 TC본도 기준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속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작년 10월 말에 코엑스에서 한미 반도체 대전에 가서도 한미 반도체 영업이사님을 만나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해봤거든요. 삼성이 만나자고 많이도 하고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소량 입고를 시켜달라 해도 한미 반도체는 노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자주 만나고 한미 반도체 TC본드가 이 삼성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만일 소량이 들어간다 해도 삼성이나 한미에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삼성은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쓸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 채택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배제도 점점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시나리오를 보면 HBM4 초기에는 세메스 중심의 내재화를 유지를 하겠죠. 그런데 HBM4E는 내년입니다. 수율 압박 구간에서는 파일럿 아니면 부분 라인에서 한미 반도체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 특히 엔비디아가 삼성이 원시 D램으로 HBM4를 만들었는데 성능이 좋아. 그런데 수율이 안 나와. 이랬을 때는 수율이 기준 미달 시에 장비를 변경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 자체적으로 한미 반도체를 도입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삼성이
할 수 없이 한미 반도체 TC 본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에게 한미 TC 본도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율이 안 나오면 써야 하는 현실적인 카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올해가 되느냐 내년이 되느냐 이 정도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인 종합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삼성은 원시 D램이라는 새로운 재료 문제를 정리 단계 요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HBM4하고 HBM4E의 성패는 여전히 TC 본드라는 적측 공정의 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CMS를 얼마 동안 그냥 고집을 할 수 있는가? 뭐 비공식적으로 DC 인사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그 HBM4를 뭐 더 이상 안 쓴다, 삼성 거를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HBM4는 퀄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삼성이 퀄 테스트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글의 TPU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원시 D램 4나노 조합이 이런 HBM4가 삼성께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TC 본도는 그 다음 얘기란 얘기죠. 자, 투자자하고 산업 관점에서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D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삼성이 HBM 복귀 출발선에 섰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HBM4E의 수율은 아직 판가름 전입니다. 그리고 원시 D램의 수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TC 본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HBM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은 HBM4, 그 다음에 HBM4에 가면은 엔비디아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업체들한테 HBM4를 공급을 하려면 결국은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CMS의 TC 본도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삼성, CMS, 한미반도체 향후 1, 2년 가장 중요한 장비 변수. 이 사이에 CMS가 정말 TC 본도를 제대로 못한다 그랬을 때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삼성이 지금 원시 D램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월이나 2월 달에 뭐 1월 20일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그렇고 1월이나 2월 중에 엔비디아로부터 콜을 삼성이 빨리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량 생산 발주가 왔을 때 과연 CMS의 TC 본도가 과연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결국 거기서 못한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의 TC 본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오늘은 삼성의 원시 D램의 성공 소식과 TC 본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